C.S. 루이스의 책 읽는 삶에서 뽑은 10가지 기억하고 싶은 것들. 비평가 윌리엄 엠프스는 C.S. 루이스를 당대의 책을 가장 많이 읽은 사람, 무엇이든 읽고 읽은 것은 전부 기억한 사람이라고 평했다고 합니다. 출판사 두란노에서 나온 책 읽는 삶이라는 책은 C.S. 루이스의 책이나 편지 속에서 그의 책에 대한 사랑, 책을 읽는 이유와 방법 등에 대한 견해를 알 수 있는 부분들을 모아서 엮어 놓은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제가 인상 깊게 받아들인 10가지 부분을 뽑아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 우리는 왜 책을 읽는가? 우리는 자신의 눈과 상상력과 마음으로만 아니라 타인의 눈으로 보고 타인의 상상력으로 생각하고 타인의 마음으로 느끼기를 원한다. 로고스, 우주의 이치로서의 문학은 일련의 창이자 심지어 문이다. 훌륭한 작품을 읽고 나면 자신이 밖으로 나왔다거나 관점에 따라 안으로 들어섰다는 느낌이 든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자아를 지키고 더 강화하려는 1차적 충동이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아를 벗어버리고 편협성을 바로잡아 외로움을 치유하려는 2차적인 충동도 함께 가지고 있다. 바로 사랑, 덕행, 지식 추구, 예술 감상 등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일을 한다. 이 과정은 자아의 확장이나 자아의 일시적 소멸로 표현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오래된 역설이다.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배할 때나 사랑할 때 또는 도덕적 행위를 할 때나 지식을 얻는 순간처럼 독서를 통해서도 나는 나를 초월하되 이때처럼 나다운 때는 없다. 2. 나는 진정한 독서가일까? 1. 명작을 읽은 사람들은 똑같은 작품을 평생 10번, 20번, 30번도 읽는다. 2. 독서가는 책 읽을 시간과 조용한 환경을 늘 찾는다. 그것도 온 심혈을 기울여 찾는다. 방해받지 않고 독서에 집중하는 시간을 단 며칠만이라도 박탈당하면 자신이 피폐하게 느껴진다. 3. 셋째로 독서가에게는 어떤 문학작품을 처음 읽는 순간이 사랑이나 신앙이나 사별의 경험에 비견될 수 있을 정도로 중대사인 경우가 많다. 4. 끝으로 몇몇 소수의 사람은 읽은 내용을 늘 또렷이 기억하는 반면 다수의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전자는 좋아하는 행위나 연을 혼자서 읊조린다. 반면에 후자는 읽은 내용을 생각하거나 입에 올리는 법이 거의 없다. 3. 동화 아이들만의 책이 아니다. 거의 원칙으로 정하고 싶거니와 아이들만 즐기는 동화는 부실한 동화다. 좋은 동화는 평생 간다. 50살 때도 똑같이 종종 훨씬 더 읽을 가치가 있는 책이 아니라면 10살 때도 아예 읽을 가치가 없다. 물론 정보 도서는 예외다. 허구의 작품 가운데 나이가 들었다고 그만 읽어야 할 책이라면 애초에 읽지 않는 편이 낫다. 4. 고서를 읽어야 한다. 시대마다 특유의 관점이 있다. 특히 잘 포착하는 진리가 있고 특히 범하기 쉬운 과오가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시대 특유의 과오를 바로잡아줄 책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고서다. 5. 책의 바다에서 성장하다. 아버지는 읽는 책마다 모두 가져와서 하나도 버리지 않았다. 서재의 책, 응접실의 책, 외투 보관실의 책, 물탱크를 들여다놓은 다락에 내 어깨 높이로 쌓여있던 책. 부모님의 관심 변천사를 낱낱이 보여주던 온갖 종류의 책. 읽기 쉬운 책과 어려운 책, 아이에게 적합한 책과 전혀 그렇지 않은 책 등 그야말로 책 천지였다. 그중 내게 금지된 책은 하나도 없었다. 비가 영 그치지 않을 것 같은 오후 시간이면 나는 책장에서 줄줄이 책을 꺼내 읽었다. 처음 읽는 책이야 늘 얼마든지 많아서 마치 들판에 나가 새로운 풀잎을 만나는 것만큼이나 확실히 보장된 일이었다. 친구 아서 그리브즈가 또 하나 내게 가르쳐준 것은 책의 몸통을 사랑하는 일이었다. 나도 늘 책을 아끼기는 했다. 형과 나는 사다리를 결단내고도 태어날 수 있었지만 책에 손때를 묻히거나 귀퉁이를 접는 것만은 못내 부끄럽게 여겼다. 그런데 아서는 책을 아끼는 정도가 아니라 책이라면 사족을 못 썼다. 머자나 나도 그렇게 되었다. 지면의 구성, 종이의 감촉과 냄새,
지질에 따라 다르던 책장 넘기는 소리 등이 감각적 즐거움이 되었다. 6. 두 가지 여행법, 두 가지 독서법. 외국을 즐기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듯이 과거를 즐기는데도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어떤 사람은 다른 나라에 갈 때도 영국을 품고 가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채 돌아온다. 하지만 다른 여행법과 다른 독서법도 있다. 현지 음식을 먹고 그 지방에서 생산한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 외국 생활을 체험할 수 있다. 그곳을 관광객 눈에 비치는 타국이 아니라 현지 주민의 나라로 볼 수 있다. 돌아올 때는 생각과 느낌이 이전과 달라져 있을 수 있다. 과거의 문학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특정한 시가 당신의 현대적 감성에 남기는 첫인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 시 외적인 요소를 공부하고 다른 시들과 비교하고 지나간 시대에 몰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더 새롭고 참신한 즐거움, 내 시대에는 결코 만나지 못할 것들, 다양한 감정 상태와 정취, 진짜 과거로 가는 여행에 이르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6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나는 더 넓은 세계를 보고픈 갈망조차 없을 만큼 나 자신이나 이 시대에 매료되지는 않았다. 7. 문체의 위력. 어떤 생각이든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며 문체는 주어진 생각을 가장 아름다운 단어와 운율로 표현하는 예술이야.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그때의 이른 아침에 나타나는 별자리들이 음악 활동에 동참하며 천사의 영들이 큰 소리로 만족감을 증언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 똑같은 생각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말도 안 되는 표현을 이렇듯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워지게 하는 것이 바로 문체의 위력이야. 8. 좋아하는 책은 10년마다 다시 읽어야 한다. 단언하는데 모든 좋은 책은 적어도 10년에 한 번씩 다시 읽어야 해. 9. 다 읽지 않아도 된다. 책을 읽을 때 절대로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아주 어리석다. 분별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에게 쓸모없는 장이 나올 때 주저없이 건너뛴다. 10. 글쓰기를 위한 조언. 자신만의 문체를 개발하려면 1. 본인이 하려는 말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2. 만전을 기하여 정확히 그것만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려는 말을 독자가 처음에는 모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C.S. 루이스의 책 읽는 삶에서 10가지 인상적인 부분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좋은 책을 많이 읽고 글을 쓰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저에게는 아주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C.S. 루이스와 같이 또 저와 같이 책 읽는 삶을 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